TBS 기상정보입니다. 여의도 색강역에서 관악산 서울대역까지 16분이면 오케이. 5월 28일 개통하는 신림선 도시철도 협찬입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일부, 또 충청도 남부지방도 일부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습니다.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 있으니까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동부에 구름이 조금 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수원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 선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벌어지니까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9도입니다. 여의도 색강역에서 관악산 서울대역까지 16분이면 오케이. 5월 28일 개통하는 신림선 도시철도 협찬 TBS 기상정보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삼국지에서 유래했는데요. 삼고초려를 통해 제갈량을 가까스로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스승처럼 대접해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관우와 장비는 좋게 생각하지 않고 늘 불평을 했는데요. 그러자 유비가 이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공사를 얻은 것은 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으니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고 두고 보라. 반드시 큰 업적을 쌓을 테니. 관우와 장비는 달리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죽음과 신하가 마치 물과 물고기처럼 돈독한 관계를 맺을 때 수어지교라고 합니다. 월요일 출근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교통체증. 오늘 아침 서울시내 교통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혜입니다. 이 시간 서울시내 정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체가 심한 곳들이 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이른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나 길게 정체가 이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구리 방면입니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통과하시는 데는 50분 정도 필요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현재 이 구간에서 대부분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 통과하시는데 현재 45분 정도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사고는 조금 전에 정리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부근은 여파받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 용비교 부근 사고 처리 작업 끝났고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계속 막힙니다. 서울 시내 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에 세자 유에게 원복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는데요. 올해는 2003년에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성년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그만큼 의무도 많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 리포터. 네, 예상하셨겠지만 이미 여기저기 정체 심하고요. 사고량도 또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당진분기점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갓길 통해 간신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 지점 앞두고 한 2km 구간 정체고요. 이전으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용담터널까지와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이후로는 시흥요금소에서 도리분기점까지 제속도로 못 내고요. 덕어서도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와 평촌에서 청계터널까지 밀립니다. 이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판교분기점에서 한남대교 진입할 때까지 막힙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잘 쉬셨나요?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 주문에 절대 손을 넣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몇
사건가 싶지만 사고가 꽤 자주 일어나는 곳이 배관입니다. 제 선배 한 명도 배관에서 발을 헛디뎌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작은 습관 하나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홈이라는 이름의 앞서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빠르고 복잡한 주제 나만의 속도로 여행을 즐기는 시간. 평일 저녁 8시 음악으로 떠나는 드라이브 문학부의 공연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 시간은 7시. 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누적 발열 환자가 12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3부에서 북한 의사 면허까지 갖고 북한 보건 정책을 연구해온 박기범 하버드 의대 교수 연결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자세히 들어보고요. 그에 앞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 2부에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리고 3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이병금 변호사에게 다뤄보겠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도 시작합니다. 무슨 이거 보고 사. 신발은 신호 보고 사. 미국 주식은 다 보고 사. 국내 주식처럼 호가별 전략을 다 보고 거래하는 미국 주식 이탈기업 미래에셋증권이 시작합니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지? 글로벌 투자 파트너 미래에셋증권. 마켓센터에서 거래되는 정보이 7일 정도 기준 투자 전설을 전체 현금 손실 기세가 기술적이소.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2017년 5월 문정부 출범 나흘 만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당일 문 대통령은 NSC를 주재했죠. 지난 수요일 문정부 출범 사흘 만에 북한이 합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상의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주재 NSC가 없었습니다. GPS가 수신되었습니다. NSC 주재하지 않았다고 북한 눈치 본다고 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더니 잠꼬대한다고 했던 보수 매체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대북 대응인데 3연속 발사는 최초인데 대통령도 없이 NSC도 없이 안보실 직원들 몇 명이 내부 회의만 하고 몇 줄 입장문만 내고 초강경 대응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해줍니다. 보수 매체가 보수 정권의 결정들을 가급적 우호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 이해합니다. 그건 애정이라고 하죠. 근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
경내에 있을 때는 일이 많아서 미리 얘기해 봅시다. 지각했다고 야당에서 비판하니까 거짓말이다.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이 없다. 24시간 근무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인데 청와대 내에 있을 때는 그 말이 맞죠. 경내에 항상 있으니까 출근 퇴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지막 첫 번째 퇴근이죠. 마지막 퇴근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도 NS 주주하고 샘플하면 차선 이탈입니다. 바로 회의하고 새벽에 뜨거워요. 지금은 아침 저녁 출퇴근하고요.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출퇴근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첫 주인데 주임원이 두 번인가 9시 넘어서 영사에 도착했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해야지. 대통령 24시간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업무라는 말을 차선 이탈입니다. 하는 것은 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건데 경내에 있을 때는 그 물리적으로 만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출근 시간 지각의 변경으로 쓰면 국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앞뒤에서 전자석 안전벨트를 그냥 출퇴근 착용하세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24시간 근무면 주말에 가면서 시발사 같은 근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항상. 시속 110km 백화점에 신발 사고 나면 퇴근 이후에 평범한 일상, 친구나 대통령 그런 의미로 보도자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24시간 그거랑 말하고 서로 안 맞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지각은 지각이거든요. 지각하지 않게 하면 중상하니까 24시간 자, 뉴스 얘기해보죠. 네, 코로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확진자 나왔고 한 주 평균 냈을 때 3만 3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전주 3만 8천 명 정도 됐으니까요. 한 5천 명 정도 줄었고요. 중학교에 되면 이제 다시 어린이날 그리고 축하일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대체로 사라졌어요. 약 700m 구간 시속 10km 구간입니다. 것으로 예상되고요. 3,000명 정도 했는데 몇 명이 된게 안 보여줘. 꽤 많이 됐죠. 1월 6천 명 같은데 약 200m 구간 만 단속 명이 될 시속 거라고 예상했던 20km 게 구간입니다. 지난주였는데 한 주. 일반 줄었습니다. 잠시 후 이제 구간 단속 시속 아마 20km 주말께 구간입니다. 다음 주 초에 그런 추세입니다. 예. 북한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다를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30분 구간 정도 단속 나타나고 시속 있었습니다. 10km 자, 구간입니다. 이제 북한에도 백신을 나눠주자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말한다고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건 아니고 우리도 말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백신을 폐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남는 백신을 폐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백신을 공급하는 게 좋겠는데 실제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백신을 맞지도 않았으니까 한 번도. 네. 남쪽에서는 백신을 맞았는데도 몇십만 명씩 받아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찬스인데 남북한에 아주 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모르겠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오프닝이라서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안전보장회의가 아니라 안전 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됐어요, 그 얘기는. 네. 네, 그건 그냥 LSG 내부 회의예요, 내부 회의. 소집이 비효율적이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정부 시절에는 이제 NSC를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으면 북한이 의침한다고 했는데 새 정부는 매번 NSC를 열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태도가. 자, 그리고 이제 주택은 없다는 얘기하고 신발 쇼핑 기사가 많이 쏟아졌죠.
스노보드 가게 가서 스노보드를 샀다. 근데 꼭 캐나다산 보드를 달라고 했다. 자국 브랜드를 쓰자 이런 메시지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끔 워싱턴 DC에 있는 작은 부티크에서 목걸이를 샀다. 아내를 위해서 무슨 목걸이를 샀다. 가격도 나와요. 60몇 달러짜리, 40몇 달러짜리 후드를 사서 손자를 줬다. 이건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소비하자 그런 캠페인이다. 오바마도 예전에 갭 미국 브랜드 사자 갭에 가서 그런 거 샀다.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총리가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 CEO가 있는 기업의 물건을 일부러 온라인으로 쇼핑했다. 그런 기사 나옵니다. 국가 정상들이 상징적인 행위로 쇼핑 기사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 신발 쇼핑은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자기 신발 샀다는 거잖아요. 이런 보도는 없습니다. 물론 국내사이고 30% 할인된 가격으로 샀다 그런 거 중요하지 이렇게 않아요. 나오긴 했는데요. 그냥 자기 신발 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취지는 이제 주말에 부인과 사고 함께 다발 구간입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친근한 대통령 그런 연출로 보여요. 예. 지난번에 이제 경찰견 만지는 부인 사진 또 시민이 우연히 지나가다 찍어서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죠. 야, 그런 비슷하게 그때는 당선 이유가 길 가던 혜인이 막 들어가서 부인 옆에서 사진 찍고 막 볼 수 없어요. 교구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시민이 제공했다는 식으로 사진이 보도됐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버스를 기사가 경찰견, 뚝방에서 산책,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백화점 신발 다 같은 사람의 연출로 저는 보입니다. 이거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안 말리면 사고 한번 더 그러고 대통령실은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회해서 누군가의 연출을 모르고. 자, 그런 신발 쇼핑이 크게 주말에 보도됐습니다. 네. 이어서 내가 임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권영세 통 불편 덜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그건 100% 확실함. 네, 저도 확신합니다. 자, 제일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 상태에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1번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을 권한다. 하도 당긴다는 거고요. 2번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3번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한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빼들어가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에 대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률적 시비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 근거가 있으면 내어놓으면 되고, 정치 공세의 일과는 매우 옳지 않다. 국정을 시작하는
바로 이 점이 주의해주세요. 그 국회법 개정 내용의 유용성이 별로 없음을 저는 분명한다고 보고요. 자, 그런 위상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빌체포 특권 뒤에 숨으면 정치적으로 죽습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체포 특권 뒤에 숨는다라고 국민의힘은 아닐까 그 전제를 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죽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정치적으로. 네네. 정반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어떤 경우라도 전국 파장과 지지층 분발은 극심해집니다. 강행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다른 경우는 몰라도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 개정 내용이 적용이 돼서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속칭 말린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효용도 없다면 오히려 역으로 더 공세적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성립이 됩니다. 촌철님들도 약간 제 얘기랑 통하셨네요. HBYI님, 민주당은 더불로 그냥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고 해야죠 라고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은 콜콜 대신 검사들이 똑바로 해야 한다, 소설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콜이라고 해주셨고, 독수리성님은 이런 게 개혁이지, 고무류님은 쇼하네 라고 약간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민주당이 어떻게 받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재송부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자, 한동훈 후보자는 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 사직의 변을 올렸습니다. 권력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자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 촌철님들한테 맡기도록 하겠고요. 자, 한동훈 후보자는 검사 사직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오늘까지 재송부하라고 요구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한동훈 후보자에게 임명권자를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앞서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법무차관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임명된 이른바 윤석열 라인입니다. 거기다가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두 자리도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없앤다고 했고 없앴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없애겠다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최고 권력의 의사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최고 권력의 의중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전달될 필요가 없이 아예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도 있다고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광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그 취지에 비춰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7시 26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약 30분 후인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에서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열차 퇴원 운행이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로는 평소 다른 월요일에 비해서도 정체가 일찍 시작됐는데요. 또 사고 때문에 더 혼잡한 곳도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는데 당진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있었는데 지금은 1, 2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1km 정도 정체되고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바람은 세지만 뉴스는 세지 않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예양 개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윤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후보 이름이 거론됐는데 최종으로 공천이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할까요? JB타임즈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거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가지도 못해. 제대로 좀 까. 왜 까는 거야? 안녕하세요. 김난세입니다. 소사 완성역으로 서울까지 편리하게 소사 역세권 개발 예정으로 미래가치도 자부심도 한라비발디에서 솟아오릅니다. 5월 프리미엄 소사 오르다 소사형 한라비발디 프레스티지 1522-6050 주식회사 한라. 옴빈입니다. 청라의 하늘에 더해진 스카이브리지, 예정된 7호선 초역세권에 더해진 커널웨이뷰, 청라의 중심에서 더 완벽해지는 순간, 가장 이상적인 일상의 시작. 청라더 리브 대학가사 032-582-8881 SGC 이테크건설. 청량리 상권의 판을 바꾸다. 놀라운 청량리 비전과 차원이 다른 광역교통 인프라, 변화하는 청량리 상권의 클라이막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 포레스트. 5월 세계적 아티스트 카미오 왈랄라와 함께 선보입니다. 152-8075 주식회사 한양. 양평의 정점에 휴먼빌 아틀리에가 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으로 프리미엄은 더 높게, 서울은 더 가깝게. 롯데마트와 초등학교를 품은 초프리미엄 아파트, 양평 공흥 3지구 휴먼빌 아틀리에. 6월 오픈 예정. 1533 7서프레스 일신금융.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트였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국립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정치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약 800m 앞 구간 단속 시속 6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29초 안에 공천도 있었고요. 그러나 제가 25년간 계약을 지켜왔고, 직접 제가 6년간 우리 병의 병역 공장을 하면서 병원 지역 주민들의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어요. 이제 우리 공장은 들어왔는데 이게 없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이 그 엣지를 은퇴하고 담겠다는 이게 또 마음이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약 지역이 700m 앞 구간 단속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선거해야 된다. 이런 잠시 후 구간 단속 시속 유일한 60km 접근자가 구간입니다. 전방 차량을 주의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유권자들은 이공역 부분의 이유에 그 유권자들이 공천의 이유를 하나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분이 여기 온다는 그런 여론상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서 많이 생각하니 정말 여기 오겠어 뜬금없이 근데 정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거 좀 성심당한 거 아니야? 우리 정말 치료가 필요한 수준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떨어지고 제가 나면 우리 지역에 25년간 우리가 아시겠죠? 지금 모의가로서 지금 명의가 없어요. 명의 소송을 났어요. 월급도 좀 한다면 다시 찾아오시는데 여기 이공은 잘 치료해서 전방 차량을 주의해주세요. 내가 필요하겠다. 이런 이유도 아시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유권자들 하는 얘기 때문에 통행료는 이거 얘기하고 후보님이 계약에 자존심을 주의해주세요. 네. 두 번째는 의사시죠. 그래서 명의라서 상대보호를 잘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후보님 왜 계약에 자존심입니까? 네.
김치찌개를 어디서 먹느냐.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 유명한 김치찌개집, 서울의 3대 김치찌개집 뭐 마포 이렇게. 지역에서 아, 그거는 뭐 마포에 제가 있는- 아는 지역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예. 때는 식당. 김치찌개보다는 돼지갈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아무튼 그 집에 가서 먹는다고 그건 근데 공개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건? 예. 예, 그러면은 정치적 부담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요리도 잘 하니까 대통령실 직접? 네, 새로 만든 데 가서 뭐 예. 먹든지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 성추행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이력에 이어서 시집에 썼던 표현이 뭐 시입니까? 검찰 공무원으로 예. 재직하던 2002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으로 등단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후에 시집을 출간을 했는데 예. 이 시집에서 전동차에서라는 제목의 시를 썼거든요. 이 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게 방송 불가예요. 방송 불가하기 때문에 예. 다만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전동차에서만은 직구주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뭐 계집아이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뭐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거 성추행을 너무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거 20년에 쓴 시고 20년 전에 쓴 시고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 성추행을 옹호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검찰 재직 당시 성추행으로 내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력과 맞물리면서 이 시가 더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새로운 안전운행 2차로 정보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는 추진되었습니다. 뭐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96년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사조치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응 저는 이런 사안도 사안이지만 대응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사조치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차가 가잖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근거처럼 받은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언론에 설명하기로 경고라는 거는 이 수위가 대단히 낮은 그런 처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는 한국에서 보도를 보니까 그런데 시에 나오는 무슨 뭐 표현이라든가 또는 두 차례 이제 뭐 이런 경고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일대선 비서관이라는 분은 검찰 내에서는 별명이 응답해설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별명 그래서- 자체가 그렇죠. 별명이 응답해설이고 그리고 뭐 사급자에게 포돈을 하고 그리고 이런 왜곡된 성인식을 계속 여러 차례 드러내서 검찰 내부에서 아니 저렇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징계를 피하고 이렇게 요직에 계속 기용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지금도 뭐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여러모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논란이 계속 있던 인물인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뭐 좀 신뢰를 얻은 좀 총애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승진하고 지금 대통령실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 부분은 이제 여론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 여러 경로로 이런 부정적 평가를 전하면서 우회적으로 경질을 건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면서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는 뭐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으로 또 번져요. 지난번에 이시원 검사가 군직기강 약 비서관 300m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종교 다문화 비서관 본인이 자진 사퇴했지 경질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물론 자진 사퇴가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경질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분명한 것은 잠시 후 윤석열 교통정보 정부 수집 출범 이후에 구간입니다. 검찰에서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이 지명이 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옛날 지금 제가 볼 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데 옛날 언론 표현으로 하면 집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정말 최측근 중에 최측근을 써야 되는 자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엄정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은 그 이 점을 잘 이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28도, 대전,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에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수도권과 충청 내륙, 경상도와 전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봄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6도입니다. 내시 정보 송소지입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출근길 일찍부터 사고 등 돌발 소식이 많아서 평소보다 출근 정체도 심해져 있는데요.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당진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도 났고요. 1, 2차로를 차단하고 수습을 하면서 여파로 약 정체입니다. 400m 제2경부고속도로 교통정보 인천 구간입니다. 방향으로도 그 일찍 다음은 분기점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구간입니다. 일어났습니다. 1차로상에서 처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장을 받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죽전휴게소 부근 약 1차로에 300m 버스가 교통정보 고정으로 서 있는데요. 구간입니다. 이 그 영향으로 다음은 신갈부터 서울요금소 쪽으로 구간입니다. 정체가 극심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잠시 후 네, 6일 교통정보 지방선거 수집 국회의원 구간입니다. 그 재보궐선거 다음은 있고요. 시속 국회에서는 70km 한덕수 구간입니다. 오른쪽 커브에 총리 후보자 주의하세요. 비롯한 윤석열 1기 내각 막바지 임명 둘러싼 여야 대치가 약 200m 팽팽하고 오늘 시속 있을 70km 윤석열 구간입니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메시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정민입니다. 예, 원내대표로서 이제 프로 가셔야 할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새 정부가 이제 해결될 현안이 산적해 있거든요. 네. 특히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적이 매우 나쁩니다. 이제 이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은 코인이 어려운데 이 루나, 테라 이 폭락과 관련된 기사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이게 왜 대폭락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폭락도 99%라는 건 종이 조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상 영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10만 원 그 바로 한 달 전에 10만 원 했던 게 지금 빵원이 됐다는 거니까 이 실물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네네. 예. 네. 근데 공장이 망해도 하다못해 공장 기계라도 남는 법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원리부터 설명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코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기초자산이 없으니까 거래가만 존재해서 사실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코인을 발행했는데 얘는 항상 1달러에 유지가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사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안정적인 코인이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1달러 어디 정립해두고 누가 코인을 갖고 오면 내가 1달러로 바꿔주겠다. 변화할 수 있게. 코인이라는 게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자산이니까 우리 코인은 아니야. 우리 코인은 온라인에 있을 뿐이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할 뿐이지 실물 1달러하고 연동돼. 그래서 바꿔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발행할 때마다 어딘가에 주식 혹은 시속 70km 그런 구간입니다. 실물 자산을 같이 챙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인은 그 방식이 아니라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알고리즘 방식이라는 다른 방식을 쓰겠다고 주장했던 코인이고요. 알고리즘 방식.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1달러에 처음에 팔았겠죠. 근데 이게 매물이 나와서 1달러 밑으로 가면 자꾸 매물이 많이 나와. 사서 1달러 될 때까지 사주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되살아날 방법이 법정화폐를 쓰는 게 아니라 새로 다른 코인을 발행해서 다른 코인으로 1달러에 될 때까지 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통화량 가지고 화폐 가치를 이제 조절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차입해가지고 이제 이 첫 번째 코인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시장에서 사가지고
유통량을 줄이면 되잖아. 그렇죠. 네. 이런 발상인데 네네. 산다는 걸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또 두 번째 코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네네. 자, 또 그러면 한 이제 번의 이렇게 되는 건데요. A라는 코인이 있고 B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둘 다 처음에는 1달러였는데 예. 하나가 0.5달러가 됐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놈이 결국은 1달러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예. B라는 코인으로 얘를 두 개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라는 코인으로 얘를 두 개를 사두면 예. 얘는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예. 사람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 반대로 예. A라는 코인이 1.5배가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이걸로 얘를 두 개를 살 수가 거꾸로. 있거든요. 예. 거꾸로. 그리고 다시 이걸 살 거면 결국엔 식소처럼 아하. 계속 평행을 맞출 거라고 주장을 하고 A 달러하고 A 코인하고 B 코인이 그쵸. 서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시소를 할 거다. 서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고 팔고를 서로 간에 한다. 예. 그러면 사람들은 왜 사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그 재정거래라고 아비트리지라고 하는데 A, B의 실제 이름은 테라 누나예요. 그렇죠. 예. A, B로 그냥 할게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하기 힘드니까 네. 일반인들은 이걸 안 할 거고요. 일반인들이 하게끔 유인책이 뭐였는가 하면 테라를 사면 연간 20% 수익을 약정을 했어요. 오. 이자를 20% 준다니까 A 코인을 사면 네. 그러니까 이 거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일반인들은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왜 사야 돼 싶은데 네. A 코인을 사면 연간 20%면 엄청난 건데. 엄청난 이자죠. 그 20%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20%가 이제 재밌는 게 또 다른 코인을 발행해서 얘를 충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이제 형태는 전형적인 폰지예요. 그러니까 폰지 사기에 또 다른 돈이 유입돼야만 20% 지원이 마련되는데. 그렇죠. A하고 B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같이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A를 살 때 20%의 이익을 보장해 줄 테니 네. 그러면 A를 사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렇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제 B 가지고 사거나 팔거나 해가지고 네.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끔 또 다른 돈이 유입되든지 네. 해야 되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형태는 폰지. 그 20%를 어디서 가져온다는 거죠? 일단? 보통 이제 이거 흔히 말하는 디파이라는 거고 기존의 금융을 흉내내서 코인으로 이제 수신을 하고 코인으로 이자를 주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이자를 자기가 또 발행한 코인으로 줘요. 오, 그러면 뒤에 산 사람이 앞에 산 사람의 이익을 메꿔주는 거죠. 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폰지 사기라고 하시구나. 예. 구조가. 예. 구조는 완전히 똑같죠. 폰지하고 똑같은 구조네요. 구조는 같죠. 예. 계속해서 누군가 사야지. 그렇죠. 앞에 산 사람의 20%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 약간 봉익임선달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했다는 것은 이것이 계속 돌아갈 것이다, 이 시스템이. 네. 그래서 뒷사람이 계속 사준 거 아닙니까? 그걸 앞에 사람 20% 이자로 가져간 것이고. 아직까지는 돌아간 것처럼 보였죠. 보였는데 왜 갑자기 이게 하루아침에 불과 며칠 새에 대폭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서로 시소가 돼야만 원래는 효용 함수상 정상인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선물이라는 거는 방향성에 배팅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 가격에 상관없이 떨어질 거라고 내가 배팅을 하고 올라갈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선물 거래가 시작된 거예요. 아, 이걸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세력이 예를 들어서 둘 다를 동시에 떠들어 버리면 방어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 이 원리는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A가 너무 많이 나오면 B가 그거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이제 시소 게임을 해서 균형을 유지해 갈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20%라는 이자 때문이고. 네. 이것은 앞에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계속 사준다는 전제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선물 시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A하고 B가 둘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렇죠. 예, 흔히 우리가 숏이라고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공매도라고 하죠. 예. 둘 중에 하나는 나머지를 버티게 해줘야 되는데 누구 이거 취약한데 하고 A, B 둘 다 떨어지는 선물을 대량으로. 네. 오. 근데 그게 통해버렸어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IMF를 겪었었잖아요. 그 전조가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 마르크하고 고정한 유로를 사용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 독일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크화가 요동을 시게 되고 마르크화의 환율을 맞추는 이 새끼는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걸 공격했던 게 조지 소로스였거든요.
주가를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랑 거리가 똑같아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실물 확률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얘는 영원히 될 수는 없지만 얘는 그 소위 이제 뭐랄까요 악순환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영국이 바로 보존방향제를 폐지해버렸거든요. 그 권리를 끊었지만 얘들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1달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 문제는 남아요. 지금 그 벌어진 일은 AB가 서로 그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상호 보완. 그렇죠. 그리고 20%의 약속을 믿고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코인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A와 B 코인 둘 다 떨어지는 쇼트를 냈어. 공매도를 내버렸으니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아 이것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지금 말씀하신 취약점 때문에 과거의 이 투자의 역사에 보면 실제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을 그렇게 공격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유사한 구조라고 하고 공격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실물이 아니라서 한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이게 1달러 1억을 해서 못하겠다. 임계점을 돌파해서 밑에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한점이 없이 아 이것은 무너지는구나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다 모두가 다 팔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받쳐주는 가격 없이 영원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희소가 되려면 1달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갈 거라는. 이게 무너지는 순간 희소가 안 나죠. 이것은 스테이블코인이 예를 들어서 실제 돈하고 금하고 주식하고 다 연동돼 있으면은 그 연동돼 있는 가치만큼밖에 안 떨어질 텐데. 그렇죠. 그것까지 믿음이 있는 저지선이 있는데 이건 없는 거죠. 이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냥 제로가 된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이네요, 이거. 그렇죠. NC당초 시작이 단순히 발행자의 구두 약속만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그러면 정부가 보장해주는 건 당연히 코인이니까 없고 그러면 이 코인을 살 때 그 이걸 판 사람과의 계약 관계가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보장해주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이제 구두 약속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사실 그 상품은 흔히 말하는 권리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근데 권리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신뢰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